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미래를 알려주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킴프로입니다. 여러분, 지난 300년간 세계 최강대국, 즉 패권 국가를 결정해 온단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자원을 갖는 게 아닙니다. 바로 특정 전략 자원을 통제하는 것. 누가 그 자원을 얻고 누가 얻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힘. 경쟁국의 경제를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는 능력. 전 세계를 상대로 갑의 위치에서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막강한 레버리지. 이것이 바로 패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21세기 부와 권력이 어디로 흐를지,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미래의 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경제적 지혜의 여정에 동참을 약속하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나침반을 얻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근대 역사상 4번 한 국가나 집단이 문명의 동력이 되는 핵심 자원을 독점적으로 통제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산업혁명의 심장과도 같았던 석탄을 통제한 것은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공장, 모든 철도, 모든 증기선이 석탄으로 움직였죠. 영국은 석탄을 가졌고 다른 모두는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영국은 이 통제력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00년대 현대 세계의 혈액과도 같은 석유를 통제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모든 자동차, 모든 비행기, 모든 군대가 석유로 움직였죠. 미국은 석유를 가졌고 나머지는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 석유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생산을 독점하진 않았지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만큼은 충분했죠. 그들은 이 힘을 사용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유가는 40달러까지 치솟았고 서구 경제는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오펙 국가들은 벼락부자가 되었고 미국은 자원에 종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2025년 지금 중국은 희토류 원소를 통제합니다. 현대기술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17가지 금속이죠.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부터 미사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희토류를 채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가공 및 정제 능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없이는 현대 문명은 작동을 멈춥니다. 이것은 전략 자원의 독점이 어떻게 초강대국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석탄으로, 미국이 석유로, 사우디가 유가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어떻게 미래를 통제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패턴은 매번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발견, 개발, 독점, 의존, 레버리지, 그리고 붕괴, 총 6단계의 사이클, 그리고 4번의 사례. 우리는 지금 중국과 함께 5단계, 레버리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독점은 이미 확립되었고 전 세계는 의존하고 있으며 빠져나갈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전략 자원 독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그냥 자원을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략 자원은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필수성. 문명이 그것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1800년대에 석탄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은 없었습니다. 공장도, 기차도, 군함도 없었죠. 1900년대에 석유가 없었다면 자동차도, 비행기도, 현대 경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히토류가 없다면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풍력터빈, 최첨단 무기,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성.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증기기관을 나무로 돌릴 수는 없었죠. 제트 엔진을 석탄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히토류 원소 없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술 자체가 바로 그 특정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리적 편중성. 자원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죠. 만약 한 국가가 그 지역들을 통제한다면 그 자원이 필요한 모든 국가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한 국가가 전략 자원을 독점하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힘을 얻습니다. 경제적 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공급을 조절하며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불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힘. 자국의 군대는 마음껏 무장시키면서 적국의 군수물자 공급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적의 군사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힘. 다른 나라들에게 양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경제는 멈출 것이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는 지정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의 4가지 사례를 통해 이 공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1800년대 대영 제국과 석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세상은 인간과 동물의 근육, 바람과 물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에너지는 제한적이었고 생산도, 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석탄이 등장했습니다. 응축된 에너지. 이걸 태워서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고 그 힘으로 기계를 돌립니다. 갑자기 공장 하나가 수천 명의 노동자 몫을 해내고 기차 한 대가 수백 마리의 말보다 빨리 물건을 옮기고 증기선 한 척이 바람과 상관없이 대양을 건넙니다. 석탄이 산업혁명의 문을 연 것이죠. 그리고 영국은 석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영국 섬 자체가 거대한 석탄 매장지 위에 있었습니다. 1850년경 영국은 전 세계 석탄, 철, 직물의 5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었죠. 이 독점이 영국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경제적 지배력은 물론이고 군사적 지배력. 영국 해군은 돛담배에서 증기선으로 전환했습니다. 석탄으로 가는 군함은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었죠. 세계 최강의 대형 함대는 바로 영국산 석탄으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지배력까지. 영국은 전 세계 항구에 석탄 공급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지브롤터,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경쟁국이 해군력을 키우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그 석탄 보급을 영국이 통제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1900년경 영국은 지구 육지 면적의 25%, 4억 명의 인구를 다스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것이 석탄 위에 세워졌죠. 하지만 독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석탄을 발견했고 독일과 미국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영국의 독점은 깨졌습니다. 시대의 동력이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900년대 미국과 석유입니다. 내연기관이 발명되자 석유는 등불용 기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연료로 변신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이미 전 세계 석유의 60%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펜실바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석유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전략 자원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석유를 얻기 위해 코카서스를 침공했다가 패배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 때문에 진주만을 기습했죠. 결국 연합군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석유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군대뿐만 아니라 영국군, 소련군까지 미국의 석유로 싸웠습니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연료 부족에 허덕이다 무너졌죠. 전쟁 후 미국은 세계 석유의 거의 50%를 생산했습니다. 1900년대 중반에 사우디아라비아였던 셈이죠. 이 석유 독점이 미국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교외 주택, 고속도로, 한가구 1차로 대표되는 아메리칸 드림. 모두 값싼 석유 위에 세워진 경제적 지배력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전 세계 미군 기지, 지구 어디든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군사적 지배력 또한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브레튼우즈 체제도 석유 패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석탄 독점처럼 미국의 석유 독점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석유 생산은 정점을 찍고 소비량이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점을 파고든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세 번째,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1970년 미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1500만 배럴인데 생산량은 100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부족분은 중동에서 수입해야 했죠. 이때 사우디는 깨달았습니다. 생산을 100% 독점할 필요 없이 가격을 결정할 만큼의 생산량만 통제하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란, 이라크 등과 함께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카르텔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1973년 그들은 이 무기를 사용합니다.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오펙은 미국과 동맹국의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유가는 3달러에서 12달러로 곧 40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박살났습니다. 주유소엔 긴 줄이 늘어섰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이른바 오일 쇼크였죠. 미국은 더 이상 석유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이 레버리지는 오펙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우디는 사막 왕국에서 세계 최고 부국 중 하나로 변모했죠.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안정적인 유가를 약속받는 등 굴욕적인 협상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략 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군가 통제한다면 결국 그가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교훈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1세기의 전략 자원, 히토류를 중국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2025년 중국과 히토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토류라는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것을 사용합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란타넘 같은 이름의 17가지 금속 원소죠. 이들은 현대기술의 필수적인 독특한 자기적,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전기차 모터의 강력한 자석에는 네오디뮴이, 이 자석이 고온에서 견디게 해주는 것이 디스프로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선명한 빨간색과 초록색은 유로듐과 터뷴 덕분이죠. 카메라 렌즈, 배터리, LED, 레이저, 심지어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는 420kg,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에는 수천 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도 히토류 자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군대는 히토류 없이는 작동 불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통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히토류는 이름과 달리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추출하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세계 최대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다 중국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값싼 노동력, 느슨한 환경 규제,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무기로 말이죠. 중국산 히토류는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했고 미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은 2002년에 문을 닫았죠. 2010년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7%를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히토류 채굴의 약 70%, 그리고 핵심인 가공 및 정제의 90% 이상을 통제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광석을 캐는 것과 그걸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이 인프라를 구축했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사다 쓰는 게 더 저렴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덫에 걸렸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어떤 힘을 줄까요? 첫째, 경제력. 2010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자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10배나 폭등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너희가 필요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둘째, 군사력. 미국의 모든 최첨단 무기 체계는 중국산 히토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만약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는 F-35도 미사일도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를 전략적 취약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셋째, 정치력. 중국은 히토류를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를 원하나? 그럼 우리 편에 서라. 우리를 제재하지 마라. 대만을 지지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끊고 너희 경제를 붕괴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독점적 통제력의 무서움입니다. 이 의존성은 절대적입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유럽은 90% 이상을, 일본은 거의 100%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대체제도 없습니다. 호주나 미국에도 매장지는 있지만 광산을 개발하고 정제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6단계 패턴을 정리해 봅시다. 1단계, 자원 발견. 문명의 다음 단계를 여는 필수 물질이 발견됩니다. 2단계, 인프라 개발. 한 국가가 그 자원을 대규모로 추출, 가공, 사용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합니다. 3단계, 독점 확립. 한 국가나 집단이 공급의 대부분을 통제하며 가격 결정권을 갖습니다. 4단계, 전 세계적 의존. 나머지 세계는 그 독점 국가 없이는 경제와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5단계, 레버리지 활용. 독점 국가는 이 힘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6단계, 독점 붕괴. 경쟁자가 대안을 찾거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독점은 결국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5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독점을 확립했고 세계는 의존하며 중국은 그 레버리지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면 세계 경제는 멈춥니다. 그냥 둔화되는 게 아니라 멈춥니다. 새로운 아이폰, 새로운 전기차, 새로운 풍력 터빈은 없습니다. 애플, 테슬라, 삼성 같은 기업들의 생산 라인은 몇 달 안에 멈춰섭니다. 주식 시장은 붕괴할 겁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군, 그리고 한국군 역시 최첨단 무기를 유지하고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적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재앙적 상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스마트폰이 고장나도 바꿀 수 없고 노트북이 죽어도 새 컴퓨터를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현대 문명이 멈추는 겁니다. 물론 대안을 찾고 직접 채굴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정제시설을 짓는 데만 10년이 걸립니다. 중국이 30년에 걸쳐 구축한 인프라를 우리는 10년 안에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완벽한 을의 입장에 놓입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가 저지른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필수 자원의 통제권을 경쟁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생산을 아웃소싱하고 국내 역량을 폐쇄하고 의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걸 계획했습니다. 1990년대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가치를 이해했고 중국은 그에 맞춰 투자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파산할 때까지 보조금을 쏟아부어 독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영국이 석탄으로 미국이 석유로 누렸던 것과 똑같은 레버리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역사는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석탄, 석유, 그리고 또 석유, 이제는 히토류. 매번 핵심 자원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자원을 통제합니다. 모든 기술, 모든 군사 시스템, 모든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토류 함정이고 우리는 그 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이 해결할 것이고 중국도 우리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히 공급을 끊지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과거 영국의 경쟁자들이 석탄에 대해 미국의 경쟁자들이 석유에 대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의존은 의존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경쟁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취약한 것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알고 미 국방부도 그것을 압니다. 문제는 우리 대중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은 우리를 그들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의존적이고 취약하며 단기적인 탈출구가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 자원 독점의 힘이며 히토류 함정의 현실입니다.